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라디오 사랑방. 주말의 기방 라디오 사랑방. 오늘은 워싱턴주 보험감독원 소비자보호부의 로리와다 슈퍼바이저와 함께 사랑방 정담을 나누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사랑방 홍승섭입니다. 여름의 절정에서 뜨겁고 아름다운 계절에 아름다움을 맡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려면 1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환상적인 여름입니다. 주말을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주말의 예기방 라디오 사랑방. 오늘은 워싱턴주의 보험감독원 소비자보호부의 로리와다 슈퍼바이저와 함께 사랑방 정담을 나누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로리와다 선생님 참 오래전부터 뵙고 싶었는데 마침내 이렇게 단독으로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로리와다 선생님, 워싱턴주 보험감독원의 이 소비자보호부의 슈퍼바이저로 일하고 계시고요. 또 워싱턴주 아시아태평양 자문위원회 커미셔너로 일하고 계십니다. 자,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한인 여러분과 만나게 되셨는데요. 한인 여러분께 자기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열심히 뒤에서 일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제가 또 인터뷰에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여러 교포사의 모든 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진짜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제가 미국 생활을 하면서 웃었던 일, 좋았던 일, 뭔가 자랑스러웠던 일, 이런 게 있으면은 제가 진짜 허심탄회하게 네. 나누고 싶고, 네. 여러분을 이렇게 전파를 통해서 만나게 된 거에 대해서, 진짜, 좋은 추억으로 진짜 간직하겠습니다. 네. 자, 이 로리와다 선생님은 이제 제가 간단히 방송 전에 한번 이력사항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만, 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미국에 입국을 하셨고요. 이 지역에서 이제 유럽 경영학과를 1980년에 졸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흑인 단체가 운영하는 흑인 인권단체 어번리 리그에서 한 5년 정도 일을 하시고 소수민족을 지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정부의 워싱턴 주정부의 라러리 복권국에서 또 자그마치 10년을 또 일을 하셨군요. 그래서 우리 한인 객으로 이런 그로스리 협회하고도 밀접하게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정부의 또 상무부에 11년 정도 근무를 하시면서 우리 한인 사회 특히 대한부인회나 이런 쪽에서 주택 사업을 할 때 많은 지원을 또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감독원 워싱턴주 인슈런스 커미셔너 이 사무국에 3년째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역시 이제 이 단체에서 일을 하시면서 이 기관에서 일하시면서 한인들과 또 밀접하게 연결을 해서 도움을 또 주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이 주정부에서 다양한 이런 부서에서 근무를 많이 하셔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우리 방송 듣는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보험감독원에 현재 계시기 때문에 이게 아직 좀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보험감독원이 한인 여러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이러는 고용인들 중에. 예, 없지요. 거의 예, 없죠. 거의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잘 모르는 분도 많은데 이 보험감독원이 뭐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예. 뭐 하는 것입니까, 거기가? 예, 저도 보험감독원 가기 전에는 전혀 거기서 무슨 일을 하고 왜 필요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어요. 네. 신경도 안 쓰고.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이
뭐라 그럴까 눈이 탁 트이고 귀가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네. 저도 그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또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네. 이런 기관의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게 너무 뭐랄까 미치는 것 같고 네.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보험 커미셔너가 하는 일들이 저희들이 그 세 파트가 있는데 그 보험 감독원 안에 네. 하나는 그 자동차 보험을 총 관리하는데요. 네, 아주 중요하죠, 그것도. 예. 자동차 보험 관리는 또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많은 보험 회사들이 자동차 보험을 팔잖아요. 네. 그분들이 이 워싱턴 주에서 보험을 팔 수 있게 규정에 맞게 네. 그리고 뭐라 그럴까 그들의 그 모든 그 팔리스라는가 그 규정이 네. 워싱턴주 주민에 합당하고 맞고 합법적인 거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규정하는 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동차 사고를 당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커버를 안 해준다는 편지를 받았다. 네. 하면 이분들이 어디 가서 이 호소를 하소연할 데가 하겠어요. 없으니까. 예. 네. 그런데 그때 이 워싱턴 그 보험 감독원에서 그 소비자 차원에서 대변해서 대신 싸워주는군요. 대신 그 보험회사들한테 당신네들의 규정을 보여다오. 왜 이 네. 소비자한테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권리를 찾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근데 그거 모르는 분들이 더 많죠. 많죠.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가 내 그 자동차 프리미엄을 네. 갑자기 올렸다. 그러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싼 보험회사를 찾아야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네. 그거를 왜 올렸느냐고 싸우는 그 길을 모르시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근데 보험국에 오시면 그런 것까지도 다 해결을 해주는. 해드려요. 와. 그게 한 이제 부서고 네. 두 번째 부서는 이제 그 홈오너스 인슈런스, 캐주얼티 인슈런스 이런 게 있거든요. 생명보험 네. 이런 거. 예. 그것만 또 관리하는 또 부서가 또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도 또 비슷한 일을 해 주시고 네. 제가 있는 부서가 의료보험 부서예요. 의료보험. 예. 그래서 네. 세 부서가 다들 그 보험에 관한 그 일을 사업을 관리하고 소비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안 받게 항상 그 보험 회사와 네. 소비자의 중간 역할을 해주는 그렇군요. 예. 그러한 그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게 보험 감독원이에요. 네. 네. 자, 그래서 오늘 그 보험 하시는 에이전트들이나 네. 보험 회사들이 저희들을 굉장히 조금 꺼려하거나 네. 불편해하죠. 그렇겠죠. 예. 보험회사에서는 좀 겁먹겠죠. 겁을 먹죠. 예. 감독하는 예. 기관이니까. 예. 그래서 이 보험 커미셔너는 이 주민들의 투표로 결정이 그렇죠. 되는군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그 커미셔너가 세 번째 당첨이 네. 되신 분인데 예. 미국 전체에서도 알아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요? 오랫동안 일을 하셨고 원래 그분의 그 전문직은 안과 의사였었어요. 안과 의사 하시는 분이. 그러다가 그분이 안과 병원을 하시면서 그 보험 관계가 너무 복잡한 거를 이해를 못한다 해갖고 네. 커미셔너로 이제 출마를 하셨다가 당선이 그럼 되신 당선이 분인데 되셨군요. 그런데 일을 너무 잘하셔갖고 네. 주민들이 3번을 뽑아줬어요. 세 번째 연임. 예. 이 이름이 어떻게 돼요? 마이크 크라이들러. 마이크 라이들러. 예. 그래서 그분이 이번에 그 오바마 케어 네. 어포더블 케어 액이라고 해갖고 오바마 대통령께서 네. 이거를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모든 그 규정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을 짤찍게 이분을 굉장히 많이 불러갔어요. 그렇습니까? 예, 많이 자문해주고, 예, 굉장히 그 보험 그 커미셔너가 각 주마다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참 알아주고 경험이 많고 인정받는 그런 커미셔너예요. 그렇군요. 네. 저도 아마 그분을 투표한 기억이 나요. 네, 그러세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직접 투표를 해서 선출되는 보험감독원의 이제 커미셔너 그분 밑에서 이제 일하시는 로리와다 슈퍼바이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그 로리와다 선생님이야말로 이 우리 뭐 자동차 보험, 주택보험이나 뭐 또 상해보험이나 뭐 의료보험이나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나하고 다 그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그런 관계가 있는데
이제까지는 그냥 보험이 올라가면 올라갔나 보다 하고 싼 것만 찾는다고 그러셨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왜 함부로 올렸냐? 그렇죠. 뭐 때문에 이렇게 됐냐는 걸 따질 수 있는 거군요. 예, 그렇죠. 어디다 따져요? 근데 전화번호 없어요? 핫라인 같은 거? 그게 핫라인에 지금 네. 800에 562, 6,900. 6,900. 예. 아. 그 번호가 그 세 부서한테 다 전화를 연결시켜줘요. 아, 그래요? 예. 네. 일단 전화를 그걸로 하시면은 네. 뭐에 된 거냐고 물어요, 그 사람. 네, 네, 네. 이게 무슨 주택에 가는 거냐, 자동차 보험에 가는 거냐. 어.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연결을 그 맞는 부서에 연결시켜드려요. 네, 보험에 관한 건 예. 여러분들이 너무 이건 부당하다. 그렇죠. 억울하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는 분들은 그럼 담당자들한테 연결을 시켜줘요. 전화를 이제 예. 보험감독원으로 직접 얘기를 해주시면 보험감독원에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워주시는군요. 그렇죠. 예, 전화번호 하나 그 적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보험감독원의 소비자 하트라인이 1800-562-6900 셀폰으로 하실 때는 일이 필요 없죠. 그냥 800-562-6900 800-562에 6900번으로 보험에 관한 건 뭐든지 이렇게 항의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화하면 이제 대신 다 조치해주고 뭐 이렇게 모든 걸 다 해결해주고 이제 결과 통보까지 해주나요? 그렇죠. 정식으로 이제 편지가 나가요. 네. 그리고 경과 보고도 간간히 해주고. 그렇군요. 그리고 또 참고로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언어 때문에 네. 이제 이렇게 전하는 거에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일단 전화하실 적에 그 얘기를 표시를 하시면은 예. 거기서 그 통역자들을 통역을. 예, 거기서 대드려요. 그러면 코리안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코리안 그렇죠. 통역. 그렇군요. 예. 자,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소비자 하트라인을 이용하시면 보험에 관한 무슨 문제든 여러분이 뽑은 그런 커미셔너 그 휘하에 보험감독원 직원들이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그럼 직원도 많겠네요. 저희들 직원이 네. 그렇게 큰 산하는 아닌데 네. 직원들이 약 한 200명 정도 있어요. 많은 거죠. 네. 200명 정도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200명 정도의 이 직원들이 일을 하는 보험감독원이 있다는 거 아시고요. 꼭 이렇게 필요하신 거 달리기도 하나 적어 놓으시죠. 소비자 하트라인으로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 전화하면 되겠습니다. 800-562-6900 댁전화로 하실 때는 1800-562-6900 이건 톨프리 무료 전화인가 봐요. 그렇죠. 예, 네. 예. 무료 전화니까 부담 없이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1800-562-6900 이거 하나 아는 것만 해도 큰 수확이네요. 그렇죠. 네. 한국 분들의 그 전화가 네. 별로 없어요. 몰라서. 그렇죠. 그리고 네. 한국 분뿐만 아니고 동양계층에서는 네. 영어권에 있지 않은 이상은 전화들을 안 해요. 잘 몰라갖고. 그렇군요. 예. 네.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이 번호를 통해서 받는 전화의 횟수가 하루에 평균 약 2,000통 정도 돼요. 그렇게 많은데. 예. 그런데 그 2,000통 중에 네. 동양권에서 오는 전화들은 1%도 안 돼요. 저런. 예. 이게 이제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이제 먹고 살기에 바빠갖고 그 이제 일일이 전화 걸 시간이 없어서 하는 분들도 있겠고 또는 이렇게 이 동양 사람들은 또 뭐 이렇게 좀 비교적 겸손해서 이런 게 있어, 비싸, 그러면 나 딴 데로 가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스스로 이렇게 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미국 사회에서는 사실 주장을 해야 주잖아요. 그렇죠. 떡 달라고 싸워야 주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뭐 우는 애기한테 더 준다고. 맞습니다. 네. 이 소비자들이 특히 동양권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를 이용을 잘 안 해주시면은 네. 보험 감독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동양 사람들은 진짜 잘 가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문제가 그렇죠.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신경을 안 쏟는 그렇죠. 거죠. 예. 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항상 이런 회의에 가면은 항상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 네. 이유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언어 정화와 문화의 차이 때문에 전화를 안 하는 거지. 네. 문제가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항상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립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좀 한인계가 좀 많이 보험감독원에도 가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보험도 이제 뭐 모든 보험을 다 이제 여기서 해결하겠습니다만 뭐 생명보험, 상해보험, 뭐 주택보험, 뭐 의료보험, 자동차보험 많지 않습니까? 어떤 게 가장 많이 이렇게 소비자 하트라인으로 들어오나요? 어떤 문제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문제가 그 컴플레인들을. 컴플레인. 예, 불만하는 컴플레인들, 거. 불만이라는 이제 의료보험이 제일 많고. 의료보험이 제일 많군요. 예, 많아요. 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예. 네. 바로 제일 불만이 많이 들어오는 의료보험 그 문제를 또, 로리와다 선생님이 슈퍼바이저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한인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이제 보험 관련 정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어요? 꼭 알아야 될 만한 거. 제가 지금 네. 이 소비자 핫라인에 대해서 네.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번호를 100번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 많이 사용해달라. 예. 그리고 언제든지 네. 뭔가 부당하다, 뭔가 이거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네. 이런 경우가 있을 적에는 그냥 뭐 딴 거 찾아보지 이럴 수도 있겠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 참지, 마시고 그러지 말고. 네. 그렇게 하지만 꼭 내 권리를 찾으시려면은 저희들한테 도움을 부탁을 하시면은 네. 저희들이 대신해서 다 알아봐 드리고 그렇군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생각지 않은 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네. 또 건강에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모든 그 비용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예를 들면은 병원에 입원을 하는 경우가 있다. 네. 예, 그랬는데 다 치료를 받고 집에 왔는데 한 10,000불짜리 통보가 내려온 거예요. 맞아요. 그 비리요. 그런 거 많아요. 그럴 경우에 제가 아시는 한국분은 네. 그 10,000불이라는 돈을 갚기 위해서 집을 파신 분이 있어요. 예,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네, 집을 팔면 안 되죠. 예. 왜냐면 이 한국 분들은 이 빚진다는 마음이 굉장히 네.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누구에게 빚지고 사는 걸 그렇죠. 좋아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네. 그 병원에 연락을 해갖고 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네. 각 병원에서 네. 그런 큰 비용이 창출됐을 적에 그 네. 환자분들을 위해서 그 병원 측에서 돈을 못 받는 대신 그 대신에 세금 공제를 해주는 게 있어요. 그렇군요. 그걸 갖다 체어리 케어라 그래요. 체리티 케어. 예. 네. 그거를 환자분들이 얘기를 안 하면은 병원에서 그거를 얘기를 안 해줘요. 네. 그런데 이제 만약 그런 케이스를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네. 병원에 직접 통보를 해갖고 체어리 케어로 네. 이 환자분을 그 도와줘라. 비용을 도와줘라. 명령을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만약에 병원에서 우리 못한다 하면은 저희들이 왜 못하느냐 이렇게 계속까지 대신 싸워주는 거죠. 예. 그거 아주 좋네요. 예. 이렇게 병원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왔을 때 정말 난감해하고 지금 말씀대로 집을 팔거나 이러면은 생활의 그 터전을 팔아버리면 얼마나 힘든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 그럴 때도 역시 이제 보험감독원에 전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비자 핫라인으로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뭐 경우에 따라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분납도 하게 그렇죠. 해주고 예. 또 아니면 체리티 케어라고 하셨으니까 아예 면제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 예. 소득 수준에 맞춰서 예. 도움을 직접 받을 수 있으니까 변호사 쓰실 필요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중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소비자 입장에서 그 대변을 해주는 거죠. 네, 이런 좋은 기관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이 아직도 모르고 계셨으면 오늘 로리와다 선생님 만난 게 참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아유. 네, 바로 이 소비자 핫라인 이런 보험 문제, 어떤 보험 문제든 이 의료보험이든 건강보험이든 뭐 자동차 보험이든 주택보험이든 상해보험이든 모든 보험에 관한 일체를 이렇게 감독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소비자 보호원으로 앞으로 전화를 주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 핫라인이 1800-562-6900, 800-562-6900으로 당당히 전화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네. 참고로 한마디 네. 제가 더 하고 싶은 거는 그 보험을 파시는 에이전트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보험을 팔찌게 소비자들한테 팔찌게 하는 말과 또 무슨 사고를 당했을 적에 클레임이 들어갔을 적에 네. 그 에이전트가 해주는 말이 틀릴 때가 있어요. 네. 그때에도
저희 보험국에다가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에이전트들이 저희들을 굉장히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죠. 예, 그 에이전트를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왜냐하면 그 에이전트들의 라이선스를 저희들이 관리를 해요. 그렇죠. 예. 라이선스 안 줘보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끝나버리면 거기서 캔슬시키면 끝나기 때문에 네. 부당하게 이 사기성 있게 하는 에이전트들이 다 그래서 저희 네. 보험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예. 보험 문제 뭐 사실은 미국 속에 살면 죽을 때까지 보험하고 연결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뭐 집보험이든 자동차 그렇죠. 보험이든 뭐 의료보험이든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보험 문제에 관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쌓아주는 기관이 워싱턴주 보험감독원인데요. 그 보험감독원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의료보험 문제로 여러분을 대신해 싸워주는 로리와다 슈퍼바이저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엄마, 나 사고 났어. 아무도 장담 못하는 교통사고, 그러나 치료를 장담하는 교통사고 전문병원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 각종 통증으로 고생하시나요?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CL척지병원은 단 한 분을 위해서 4명의 전문 닥터가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해드립니다. 이 지역 최고의 의료진과 시설로 사고 후 후유증을 막아드립니다. 교통사고 통증 전문병원 CL척지병원. 타코마 253-588-8340, 페드로웨이 253-839-9330, 벨뷰 425-644-7582. 생활이 단조로우십니까? 삶의 활력이 필요하십니까? 스포츠 라인 댄스, 볼륨 라인 댄스, 벨리 댄스, 사물놀이, 가야금, 민요. 16년 무용 경력의 전 곽은선 무용단 단장이 여러분을 친절하게 지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은선 댄스 아카데미 원장 곽은선입니다. 오랜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의 삶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은선 댄스 아카데미는 페드로웨이 336가 전 라디오 한국 건물 옆에 있습니다. 남녀노소 나이에 제한이 없으며 춤 못 추시는 분도 환영합니다. 전화 360-791-0867, 360-791-0867. 순대 전문 삼원식당. 소머리 국밥과 도가니탕으로 유명한 삼원식당. 좋은 재료만 사용하며 MSG를 쓰지 않는 삼원식당. 아구찜과 홍어찜이 일품인 타코마 삼원식당. 6월부터 8월까지 7주년 기념으로 런치 스페셜로 순댓국 6불 99전, 북어국 6불 99전, 따로국 5불 99전, 육개장을 5불 99전에 오후 2시 반까지 모십니다. 손수 만든 순대를 도매하며 각종 한식과 테리야끼도 있습니다. 사우스 타코마웨이 스텔라쿤 블로바드에 있는 삼원식당. 전화 253-588-0673. 내 차가 고장인데 고치는 동안 차가 없어서 걱정이네. 김수 종합자동차에서 수리하는 동안 무료로 차 빌려주는 거 몰랐구나. 그래? 그거 참 편리하네. 그뿐인 줄 알아? 김수 종합자동차는 한인 최초로 차 렌트에서 중고차 매매 완벽한 정비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처리한다고. 거기서는 타이어도 취급하나? 물론이지. 종합적인 정비뿐만 아니라 어라이먼트, 이미션 리페어, 오일 체인지, 3만 6만 9만 마일 서비스 등 안 하는 게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김수 종합자동차 하는구나. 나도 이제 김수 종합자동차로 가야겠다. 김수 종합자동차는 페드로웨이 퍼시픽 하이웨이 278가에 있으며 전화는 253-839-3609, 253-839-3609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주말의 기방 라디오 사랑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워싱턴주 보험감독원의 로리와다 슈퍼바이저 사랑방에 나와 계십니다. 로리와다 슈퍼바이저는 워싱턴주 아시아태평양 자문위원회 커미셔너로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최근에 이제 주정부의 아태 자문위원회 커미셔너로 이제 선정이 되셨잖아요. 네. 이제 제가 알기로 한 12분 정도 되나요? 커미셔너가? 예. 네, 그 정도 되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도 궁금하고 현재는 또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해요. 아태 자문위원회가 뭐 하는 데인지도 궁금하고. 예. 네. 예. 그 말 그대로 이 동양계의 그 커뮤니티를 위해서 지금 현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반적인 그 새로 나온 개정된 법서부터서 또 새로 나오는 이제 네. 여러 가지의 policy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동양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어떠한 혜택을 줄 것이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목소리를 내주는 그런 기관이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제이 인슬리 그
직속 밑으로 있으면서 네. 그 우리들이 그 상정하는 모든 문제를 네. 주지사한테 얘기를 전달을 하면 주지사가 그걸 갖고 국회에 나가고 상정해주는 이러한 중간 역할을 해주는데 그 세 개의 커미셔너가 있어요. 하나는 네. 아테고, 하나는 히스패닉이고, 하나는 흑인. 그래서 네. 소수민족의 그 인권 옹호를 위해서 하나의 그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기관이다 생각을 하면 되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좀 우리 한인사회에서도 문제가 있고 이거는 좀 주정부에서 고쳐줬으면 좋겠다 하면 로리와다 커미셔너를 만나면 되겠네요. 그렇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저희들이 네. 이제 커미셔너 미팅에 나가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우리들이 지금 이걸 걱정한다 하는 거를 네. 상정을 해주면 그걸 갖고 주지사 밑으로 가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최근에 문제가 되는 건 뭐가 있습니까? 최근에 지금 이제 예를 들면은 마리아나가 이제 판매가 개시가 됐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특히 아태 커뮤니티에서는 제일 걱정하는 게 저희들 2세들한테 미칠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동양계들은 그 교육에 대한 열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학교를 가거나 애들이 그러면은 그 피어 프레셔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마리아나가 이렇게 개방적으로 판매가 되면서 그 공부 잘하는 우리 학생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그거에 대해서 그 아태 자문위원회에서 많이 상의를 하고, 네. 그러고 이제 저희들의 목소리를 그 주지사한테 이제 전달을 하는데, 그래서 어떠한 어드바이스를 저희들이 받았느냐 하면은,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되면은 걷어들이는 세금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주정부에서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걷어들이는 그 세금 중에서 10% 정도를 교육 홍보용으로 그거 좋네요. 이제 쓰여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아태 커뮤니티 얼마나 그 10%가 돌아오느냐. 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아태 자문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럼 그 10%를 갖고 우리의 목을 받아내자. 그래서 네. 그걸 갖고 홍보용으로 각 한국말, 중국말 이런 식으로 홍보연도 맹기로 내고, 그리고 또 방송도 내보내주고, 또 학부명들을 위해서 개명도 시켜주고, 요런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한창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네. 자, 그런 거 아주 중요한 것 같고, 라디오 한국을 통해서도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해주면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이번 주에 마리아나 시판이 돼서, 그거 너무들 좋아하고, 그것도 언론에 막 그런 보도가 되는 거 보면서, 아니, 마리화나가 시판이 됐는데 뭐 이렇게 좋은가? 저는 마리화나 시판되고 재배하는 거, 그거 반대하는 투표를 했지만, 그게 왜 통과가 됐는지도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뭐 저렇게 좋다고 그러나. 예. 네. 근데 아시다시피 미국 전체에서 와싱턴주가 두 번째로 통과된 주잖아요. 굉장히 앞서가요, 그런 거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와싱턴주 전체가 많은 미국인들이 리버럴한 스테이트다. 네. 이렇게 왜냐하면은 앞서가니까. 그렇죠. 와싱턴주처럼 동성 결혼도 빨리 가고. 그렇죠. 네. 그리고 흑백의 결혼도 여기가 굉장히 많고. 그렇군요. 예, 굉장히 오픈돼 있는 그런 주정부예요, 여기가요. 너무 개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내 자식이 마리화나를 피운다고 생각하면 이거 어떨까를 생각을 안 하고 참 안타깝지만 어찌됐든 법으로 이제 시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홍보를 강화해서 이 자녀들이 이렇게 마리화나와 가깝지 않도록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건감독원에서도 의료보험 문제로 일하시는 게 많으시고 아태 자문위원회에서도 커미셔너로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과거로 한번 쭉 돌아보고 싶은데요. 네, 미국에는 이제 고등학교 때 오셨다고 그랬죠? 네. 네. 고3 때 입국했으면 몇 살이었어요, 그때가? 네. 이제 18살을 지나서 19살을 쳐다보고 있을 텐데. 네. 꽃다운 나이에. 아주 어려운 시기에 왔습니다. 그때 미국 오고 싶었어요? 아니면. 아니요. 싫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친구들은 다 대학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공중에 붕 떠갖고. 아하. 이 대학 입시를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엄마 아빠 따라서 이민 가는 거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많이 방황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근데 엄마 아빠는 왜 갑자기 미국을 오셨을까요? 아무래도 그때만 해도 이제 자녀 교육이
네. 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이제 그 유신 정권 네. 시대가 아니겠어요? 그렇군요. 예. 근데 저희 오빠가 그때 대학생이었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엄청 고민을 하신 거예요. 아들 하나인데. 그래서 덤으로 제가 이제 저는 막내이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시구가 진짜 피난 보따리처럼 보따리 해갖고서 그때 왔었어요. 그러면 뭐 어머니 아버지 이거 미국 오셔서 좀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오셨지만 뭐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대부분 고생을 많이 하셨겠네요.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네. 특히 저는 나이가 식구 중에서 제일 어리고 막내였기 때문에 네. 뭐랄까 미국화가 금방 됐어요.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 부모님과의 갈등, 네. 그 이념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방황했던 시절이 꽤 있었어요. 그랬군요. 예. 근데 오빠나 뭐 언니는 잘 적응했나요? 그분들은 이제 출가를 했고, 네. 저희 오빠도 이제 아무래도 저보다 나이가 많게 왔기 때문에 언어의 그 장벽에 부딪혀갖고 저희 오빠는 결국 군인으로. 예, 미국 네. 군인으로 들어가서 네. 20년 제대를 했고. 다 예. 국가를 위해서 일하셨군요. 그럼요. 네. 예. 자, 이 로리 와다 선생님은 참 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셨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학은 이제 유덥으로 들어가셨어요. 네. 유덥의 경영학과에서 예. 열심히 공부하셨습니까? 아니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언어 장애 때문에 네. 4년 만에 졸업해야 하는 대학을 저는 8년 걸렸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의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일을 풀타임 일을 하면서 네. 저녁으로 학교 가고 그러니까 8년 걸렸죠. 8년 걸렸습니다. 네, 일하면서 공부하셨군요. 예. 실질적으로 뭐 경영학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하면서 경영학 공부하시니까 서로 연결은 됐겠네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 학교 그렇군요. 공부에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그렇게 이제 1980년도에 유덥 경영학과를 8년 만에 졸업을 하셨습니다. 요즘도 뭐 그 여러 가지 여건상 뭐 6년, 7년 걸리는 학생들도 많이 있다고 그러대요. 예.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첫 직장 들어간 얘기 좀 해주시죠. 예. 네. 제가 운이 좋게 첫 직장을 그 흑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그 네. 얼번 리그라는 데를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 이퀄 오퍼튜니티라는 게 네. 예, 그 동등한 인권 이제 옹호 이런 거를 많이 홍보를 할 텐데 네. 그때 제가 그 얼번 리그를 들어가고 이제 그 직업을 소개해주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그게 월남전이 패망하고 월남 피난민들이 미국으로 많이 올 때였었어요. 보트 피플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보트 피플이라고. 네. 근데 그분들이 미국을 와서 정착해갖고 자립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직업들을 못 찾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나온 그 연방정부에서 나온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런 분들을 채용을 해주면은 고용주가 세금 공제를 받는. 네. 예, 그리고 트레이닝 훈련하는 동안에 그들의 월급을 반을 내주는 네.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한 5년을 월남 분들하고 그때 또 한국의 그 이민이 많이 붐을 이룰 때였었어요. 그랬군요. 예, 그래서 이민 하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그때 월남 한국인 그러고 타 소수민족들을 네. 위해서 이제 직업을 창출해주고 직업을 소개해주고 훈련시켜주고 이런 일을 좋은 일 하셨네요. 우리 네. 한인들을 위해서도. 특히 베트남 사람들한테 아주 큰 공로자가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한 30년이 넘는 시점이 그렇죠. 일이 되겠죠. 네. 어버니 리그에서 5년간 이렇게 인권 옹호를 위해서 소수민족을 위해서 많이 일을 하셨습니다. 특히나 이민 붐이 불고 있는 우리 한인 여러분들께도 소수민족의 권익 또 직업을 찾아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요. 아주 일찍부터 이렇게 사람 돕는 일을 많이 해주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워싱턴주 보건감독원 소비자보호부의 슈퍼바이저이신 로리 와다 씨, 그리고 워싱턴주 아시아태평양 자문위원회 커미셔너이신 로리 와다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기쁜 소식! 드디어 페더럴웨이의 신세계 마켓이 주부들 식생활의 신세계를 열어드립니다. 페더럴웨이 구 이마트 자리에 신세계 마켓이 오픈했습니다. 신세계 마켓의 특별 서비스! 첫째, 한식당, 테리야키, 일식당 등 식당 용품을 전문 도매하는 마켓으로 거듭납니다. 둘째,
에드먼드 쇼어라인 리노즈까지 놀스 지역도 직접 배달해드리며 셋째, 타 마켓보다 비싼 제품이 있으면 비싼 차액만큼 100% 환불해드립니다. 수백 종류의 식품, 신선함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약속드리는 페더럴웨이 신세계 마켓. 손님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전화 206-653-7754. 세상에서 가장 큰 믿음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는 김앤김 회계법인. 김윤중, 김홍중, 김덕중 삼형제 회계사들이 풍부한 경험과 실력으로 벨뷰 시애틀 타코마에서 여러분 사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업무는 신속 정확하게, 세무 감사는 확실하게, 궁금증은 시원하게. 김앤김 회계법인. 피지 사운드 지역 최고 카지노 Great American Casino.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는 특별 프로모션, 대박 경품 이벤트, 친구 같은 딜러. 라스베가스 스타일의 최신 테이블 게임, 최상의 바카라 액션, 노 커미션 파이가오까지. 타운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과 해피아워를 즐기시고 행운도 잡으세요. Great American Casino는 에버렛, 켄, 레이코드 그리고 덕윌라에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한방치료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온 박요셉 한방의원이 셀 해독 한방요법을 미국 정부로부터 발명특허를 받았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 온몸 통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손상된 몸과 마음을 해독요법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한 번 치료로 감탄을 자아내는 박요셉 한방의원의 셀해독 한방클리닉, 페더럴웨이 클리닉, 에드몬즈 클리닉에 이어서 벨뷰 클리닉을 오픈했습니다. 벨뷰 클리닉 오픈 기념으로 7월 한 달간 알러지, 비염, 축농증 등을 콧물 빼기 방법으로 3회 무료 치료해드립니다. 박요셉 한방의원 대표 전화는 253-815-9191, 425-787-9191입니다. 40여 년을 여러분과 함께하는 비영리단체 대한부인회. 대한부인회가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부인회 간병인들이 여러분 가정을 방문해 도움을 드립니다. 쇼핑이나 목욕, 가사 등을 도와드립니다. 소중한 분들을 잘 훈련된 대한부인회 간병인에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처럼 따뜻한 사랑과 정성으로 성심껏 돌봐드리겠습니다.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받고 싶으시다면 253-535-4202, 253-535-4202번으로 연락주십시오. 또 하나의 가족, 대한부인회. 자기야, 나 어금니가 너무 아파. 신경치료 좀 해야겠어. 아이고, 나도 틀리 좀 했으면 좋겠다. 네, 문제 없습니다. 박승현, 박준일 치과에 오십시오. 발치, 엑스레이, 크라운 브릿지, 신경치료, 틀니, 임플란트 등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드립니다. 얘야, 고맙다. 음식을 마음껏 먹으니 사는 게 아주 즐겁구나. 한 곳에서 20년 신용과 전통의 박승현 틀니치과가 박준일 일반치과와 함께 최고의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십니다. 박승현 틀니치과, 박준일 일반치과, 타코마 청기와 옆 253-588-9951, 588-9951. 지금 20주년 기념 특별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주말에 이기방 라디오 사랑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워싱턴주 아시아태평양 자문위원회 커미셔너이시고 워싱턴주 보험감독원의 소비자보호부의 슈퍼바이저이신 로리 와다 씨 사랑방에 나와 계십니다. 자, 이 유럽 경영학과를 졸업하신 다음에 이제 흑인인권단체 어번리그에서 5년간 일을 하시면서 소수민족들의 짭 트레이닝을 해주고요. 또 짭을 구해주는 그런 아주 좋은 역할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퀄 아퍼티니티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땐 더 심했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주정부 복권국으로 옮기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저는 처음에 와서요. 네. 아니 주정부에서 웬 복권을 팔어 뭐 그런 일을 해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네. 궁금한 부분이기도 했는데 거기 오래 계셨군요. 어떤 네. 일 하셨어요? 거기서도 동양 그때만 해도 한국 분들이 그 그로서리를 하시는 분들이
약 700군데가 넘었었어요. 아, 그렇군요. 예, 네. 예. 그때 그 케그로라는 단체에 네. 김명수 씨라는 그 2대 회장님. 아, 돌아가신 분이요? 예, 예. 락키 김이라는 일을 많이 분이. 했죠. 예, 네. 예. 그래서 그분하고 연결이 돼갖고, 예. 케그로 그 임원들, 그 네. 700군데에서 가게를 하시는 분들의 그 수입권이나 그들이 받는 커미션 제도를 네. 조금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셨어요. 예, 그때만 해도 복권 판매의 1%만 네. 그들한테 커미션으로 주어졌거든요. 네. 근데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가게에서 잭팟이 터졌다 하면은 그 주인한테도 네. 보너스를 주는. 맞아요. 예, 예. 지금도 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없었어요, 옛날에는요. 아. 그래갖고 제가 있을 적에 그러한 그것도 하나의 인권을 그러네요. 찾아먹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런 네. 일을 맹기로들었었어요. 보다 적극적으로 또 복권을 팔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홍보도 됐고, 아니, 왜냐면은, 네. 그 복권을 파는 것도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미싱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 교육과 네. 또 그 교육을 시키면서 그분들이 그 가질 수 있는 모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로비 같은 일을 했죠. 네. 예, 예. 이제 우리 캐그로의 그로스리 협회에 그 위상을 올리는데 많은 또 도움을 주셨군요. 네. 예, 그렇게 봐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아, 예, 예. 지금은 이제 주정부 복권국에도 뭐 한인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데요? 제가 떠나기 전에 네. 한국 분들을 6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김사워 같은 분도 아, 거기서 그렇군요. 오신 분이에요. 그렇군요. 예, 아직도 거기 한국 분들이 꽤 남아 계세요. 네, 예, 그렇군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한국 사람으로 스타트로 네. 들어가고 이제 많은 한국 분들을 채용을 해갖고 한국 그 그로스리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게 네. 이렇게 지금 잘 시스템이 잘 짜여 있습니다. 거기는. 개척자적인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주정부의 상무부로 또 이동을 하셨는데요. 예, 거기는 예. 오래 계셨어요? 거기도 11년 동안. 예, 예. 네, 어떤 일 하셨어요? 거기서는 이제 주택을 건설하는,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와 파트너를 해갖고 저소득층의 가족이나 또 노인네들을 위해서 네. 아파트 로우인컴 하우싱을 짓는 그런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부인에서 짓는 노인네 아파트 같은 거 네. 저희들이 주정부에서 자원을 이제 빼다가 부인한테 제공을 해서 주택을 줄 수 있게 네. 예, 그런 일을 했는데 그때 진짜 많은 주정부 자원, 그러니까 이제 돈이죠. 그랜트 같은 거를, 많이 진짜 관리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대한부인회가 이제 노인 아파트들을 계속 이렇게 많이 짓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런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또 예. 주정부 상무부에서 일을 하셨군요. 결국은 이제 재정적인 지원을 많이 해주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세요? 예, 예. 네.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보험감독원으로 이제 예. 이동을 하셔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 그런 상무부에 계시다 일로 옮기시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었나요? 예, 동기라고 하면은 이제 개인적인 건데, 네. 저도 이제 앞으로 이제 퇴직을 앞두고 이제 메디케어를 이제 들어야 할 나이가 이제 가까우기 때문에 네. 의료보험이나 이 메디케어가 어떻게 된 프로그래밍가 좀 더 알고 싶어서 그러셨군요. 배운다는 자세로 제가 이곳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네. 역시 갔더니 그 인포메이션이 생각 외로 엄청나게 많고 네. 복잡하고 네. 예, 일반인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예. 오바마 건강보험이가 많은 관심들 갖고 이렇게 했고요. 그런대로 이제 자리가 이제 잡혀가고 정착이 돼가고 있는데 이제 초기에 이 오바마 건강보험을 우리 한인 단체들이 이렇게 신청받고 있을 때 많은 지원을 주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떻게 지원을 주셨나요? 예, 저희들이 이제 제가 일을 하면서 네. 재정적인 자원이 좀 있다는 거를 제가 알고, 보험감독원의 모든 중요한 부서에 있는 분들을 설득을 해갖고, 예. 조그만 자원이라도
한인 단체로 나와서 그분들을 위해서 그 소비자들을 교육시키고 네. 홍보시키고 또 그 오바마 케어에 대한 거를 충분히 이해를 하게끔 이런 그 이벤트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제가 자원을 좀 많이 끌어냈습니다. 네. 역시 좀 우리 한인들이 좀 중요한 부서에 많이 계시면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재정적인 지원을 많이 받는데 그런 쪽에서 많이 좀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그러면 오셔서 이 미국 주류사회에서만 쭉 일을 하셨어요. 보니까.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보면 상당히 선택된 분이라고 하실 수 있고 또 어찌 보면 이게 아메리칸 드림을 또 이루신 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처음에 미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힘드셨죠? 엄청 힘들죠. 오늘 지금까지도 힘들어요. 지금도 힘드세요? 예. 어떻게 극복하세요? 그런 힘든 일 있을 때. 어떤 게 힘든 일이고? 힘든 일은 아직도 우리 한인 사회의 그 이민 역사가 100년이나 되는데 아직도 그 많은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그게 그게 보일 때마다 제가 힘들어져요. 예, 왜냐하면 혼자의 힘이고 보이는 것 많고, 또 그렇다고 혼자 힘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안 있고. 되고 옆에 주위에 자원도 없고, 인물들도 없고, 그래서 2세들이 주정부나 이런 공무원직에 들어올 때마다 제가 안타깝게 바라보는 눈이 그런 마음을 그런 하트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세들은 일단은 그 주류 사회에 이렇게 푹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그 아이덴티티라는가, 그거에 대한 그 혼동이 우리처럼 미치가 않고 확실하게 한쪽으로 몰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그 한인사회에서 필요한 거와 주류사회에서 있는 거를 못 찾아먹는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눈은 저처럼 나이가 조금 먹어서 2세도 아닌 나이가 조금 이렇게 성숙된 나이에 와갖고 두 가지의 문화를 접해서 두 가지를 다 보면서 그 필요성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려면은 중간에 있는 사람들, 1.5세든지, 딱 1세는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이 많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조금 갈급하게 없어요. 그런 게, 어찌 보면, 이, 로리와다 선생님이 1.5세예요. 그죠? 고3 때 오셨으면 1.5세이기 때문에, 한국 문화에 이제 무릎까지 이렇게 한국 문화가 절었다가, 다시 오셔서 이제 머리까지 이제 미국 문화가 좀 올라왔는데요. 양쪽 문화를 갖고 계시니까 이제 자연히 문화적인 충돌도 있겠고 또 언어적인 그런 어려움도 처음에 계셨겠고 그래도 꿋꿋하게 주류 사회에 쭉 일을 하셨는데 그렇게 보면 주류 사회에서 일하신 것도 꽤 되죠. 뭐 한 40년 되나요? 30년? 주류 사회에서 일한 거는 30년이 넘죠. 30년 넘고요. 그렇게 꾸준하게 일을 하신 거 보면 참 성공한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미국에 와서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 때문에 왔다고 그러지만 한국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고 자녀들은 여기서 또 미국 문화 속에서 공부를 하니까 부모 자식 간에 또 서로 그 갈등도 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랬을 때 참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부모님들이 어떤 자세로 해야 될지. 네, 제가 보는 이 눈으로는 한국 부모님들이 너무 그 자식에 대한 그 애착이라는가 그 열이 도가 너무 지나칠수록 너무 지나치다. 그렇게 보이고 그것이 아이들한테나 부모님한테나 안정감을 주고 좋을지는 몰라도 사회에 나왔을 적에 온실에서 자란 화초가 햇빛 밑에서 금방 시들듯이 이 주류사회 경쟁의 사회에서 이기는데 힘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네요. 맞아요. 바깥으로 밀어낼수록 저는 오늘날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성공의 케이스라고 보이지만은 저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한마디 속된 말로 성공했다는 그 이유의 뒷견에는 진짜 그 억새처럼 민들레처럼 뜨거운 때약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은 제 부모님이 저를 여기서 교육을 시킬 때 과잉보를 안 하고
한번 네가 부닥쳐봐라. 부닥쳐봐라 내밀었어요 바깥으로. 아하. 예, 그래서 혼자 개척하고 혼자 공부하고 혼자 다 했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드셨겠지만. 그렇죠. 결국은 부모님이 그런 독립자전의 저거로 정신으로 한번 자녀 교육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오늘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너무 과잉보호는 그 자체는 자식을 결국은 스포일 시키는 게 되겠죠? 스포일 시키고 약하게 맹길어요. 네. 예. 뭐 집도 사주고. 그렇죠. 학비도 다 대주고. 예. 뭐 이렇게 편하게만 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니고. 그렇죠. 오히려 이렇게 가서 일도 하라고 그러고. 그렇죠. 차 없이도 한번 다녀보라고 그러고. 그렇죠. 예. 네, 이렇게 직장도 잡고 네. 일찍부터 직장 생활도 해볼 수 그렇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그게 왜 필요하냐면은 네. 미국에도 인맥이 필요해요. 아, 인맥. 예. 근데 그 인맥을 부모님들이 마련해 주질 못해요. 인맥은 안 되죠. 네, 예. 왜냐하면 1세들이기 때문에 인맥이 없어요. 그렇죠. 한인 사회에서 인맥은 있지만은 주류 사회 인맥이 절대 부족하거든요. 네. 근데 그 인맥을 누가 맹길어야 해야 되냐면 그 자제분들이 스스로 맹길어야 돼요. 스스로 만들어야 되니까. 예. 스스로 맹길려면은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가서 예. 인턴도 해야 되고. 가서 봉사활동도 접시를 하고, 닦아도 접시도 해야 닦고. 되고. 예, 네. 예. 그런 이제 휴먼 뭐 네트워크가 되겠네요. 그렇죠. 인맥이 미국에도 필요하다. 굉장히 한국만 있는 게 필요합니다. 아니군요. 아, 그럼요. 네. 학맥은 조금 약해도 네. 인맥은 굉장히 중요한 게 미국 사회예요. 미국 사회에는 인맥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인맥은 자녀들이 미국 메인스트림에 뛰어 들어가서 배울 수밖에 없다. 그렇죠. 부모님이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부딪혀야 돼요. 그렇게. 네, 아주 예. 그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 우리가 그 유대인처럼 이렇게 1등 소수민족이 되려면 아직도 좀 그 헤쳐나가야 될 길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한인들의 의식이. 그렇죠. 이게 어떤 점이 우리가 한인들이 이렇게 좀 바꿔나가고 주류 사회 속에서 이렇게 우뚝 설 수 있으면 설레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평소에 생각한 거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네. 이게 한국 사회에 있는 모든 그 액티브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네. 너무 그 한인 사회에만 국한이 돼갖고 그 안에서만 네. 소리가 크고 네. 그 안에서만 뭔가 영역을 넓히려고 그러고 네. 그 안에서만 서로가 금을 긋고 아하. 그게 굉장히 태보적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네. 이 문이 조금 더 개방이 되고 이 보로가 없어야 돼요. 국경이 없어야 돼요. 네. 뭐 어느 지역, 타코마 지역, 뭐 페더럴웨이 지역 이 지역의 그 담을 내려야 돼요. 네. 내리고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이렇게 1세들은 조금 더 이제 물러나시고 네. 2세들 좀 더 기회를 새로운 주고. 네. 서로 물도 흐르는 게 더 맑듯이 네. 예 고여 있지 않게 아하. 예 항상 말씀들은 그렇게들 하시는데 네. 이 액션이 안 따라주고 그게 안 그렇군요. 보이니까 예 그래서 발전이 더뎌지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중요하신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뭐 이렇게 뭐 미국 사회에 뭐 한인타운이 있다는 게 뭐 나쁠 것까지는 없겠지만 너무 그 한인타운 속에서 한인들끼리만 모여 사는 그렇죠. 것은 한인 어떤 민족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그렇죠. 그런 말씀이 되겠죠. 예. 결국은 주류 사회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예.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주류 사회에 들어갔을 적에 네. 자원도 풍부해요. 음흠. 주정부나 연방정부에서 탈낼 수 있는 자원도 많고 하는데 네. 이 한국 사회에서 그냥 그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의 그 푼돈을 자꾸만 끌어내는 이런 그렇죠. 것도 없어져야 네. 되고 네. 조금 더 큰 그 물에서 큰 돈을 갖고 자원을 갖고 하면은 더욱더 크게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흔히 단체장들은 그런 얘기는 하거든요. 이런 거는 뭐 그랜트를 받아서 어떻게 좀 해봐야겠다 그렇죠. 하고 예. 시작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예. 그것도 어디를 뚫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그런 인맥이 없는 그렇죠. 거죠. 그런 인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네. 하고 있는 일이 거기에 지금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한국분 하나를 로비스트가처럼 네. 예, 라비를 할 수 있게 그래서 그런 그랜트도 따올 수 있게 네. 그래서 그랜트를 따오면은 한 단체에만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있는 그 단체들 중에 논아서 같이 분담할 수 있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네. 자, 뭐 좋은 말씀 참 많이 해주시는데요. 이제 말씀 중에 보면은
곧 이제 은퇴하실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은퇴 계획이 있으신가 보죠? 예, 제가 네. 내년까지는 아마 은퇴를 네.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제 그 은퇴를 하신 다음에 앞으로 좀 내가 하고픈 일 같은 건 없으신지요? 예, 제가 현재의 그 계획은 일단 아태 자문회에서 앞으로 그 한인 사회의 교량 역할을 해주는 네. 역할도 진짜 잘 수행을 해야 되겠고, 그렇죠. 또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은 한국의 농촌에 가서 네. 자원봉사를 농촌에 가서요? 예, 네. 한 6개월 정도 할 계획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 많은 플랜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로리와다 선생님의 이름을 접할 적에는 로리와다 하니까 이분은 어떤 분인가, 일본 분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한국말을 참 잘하시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된 건가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네. 제가 이민을 네. 왔을 적에는 한국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됐을 적에 결혼을 하려면 오로지 한국을 나갔었어야 됐어요. 그게 한 40년 전은 됩니까? 그렇죠. 이민 오신 40년 게? 됐죠. 40년 예, 70년 되니까. 그 당시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결혼을 못했어요. 늦게까지. 못 하셨군요. 예. 늦게 30이 넘어서 34세가 돼갖고. 네. 그나마 동양 사람을 한국 사람 찾다가 못 찾아서 그러면 동양 사람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겠다. 그렇군요. 해갖고 만난 사람이 저희 현재 남편인데 네. 그 남편이 3세예요. 일본인 3세. 3세. 그래서 일본 말도 하나도 못하고 네. 미국 사람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렇군요. 생긴 거는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결혼을 하면서 이름을 그렇게 바꾸게 돼서 이름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사실은 일본인들은 한인들보다 이민 역사가 한 30년은 빠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렇죠. 예. 그런 결과 이제 뭐 신세키 그 참모총장, 예. 뭐 보훈처 장관도 이게 탄생하고 한국인들은 아직 뭐 장관은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도 30년 이내에 예. 뭐 예를 들면 이 신호원 박사 같은 경우는 대통령도 나올 수 있다. 예. 그런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 30년이라는 기간, 뭔가 우리 한인들이 미래 지향적인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주류 사회 속에서 이렇게 흐름을 같이 할 적에 우리 한인들이 미래가 있다. 이게 지금 말씀대로 한인 타운에서 한인끼리만 모여서 목소리 높이고 서로 누가 더 크냐 키재기 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아주 그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주류 사회에서 일을 하시면서도 끊임없이 이렇게 한인들을 이제 연결해서 도와주고 그리고 또 밀어주고 하는 역할을 또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아시아 태평양 자문위원회 커미셔너로 일하시니까 한인 사회를 대표해서 좀 주지사나 또 국회나 이런 쪽으로 많은 그런 아이디어도 제공해 주시고 건의도 제공해 주시고 또 불만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좀 하고 싶은 얘기 아무거나도 좋으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 우리 예. 대개 1세들 1.5세들이 많이 듣죠. 예. 네. 오늘 이렇게 전파를 타고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고 이렇게 짧은 소견이나마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나눌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어서 진짜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수한 말이 있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 진솔한 마음을 오늘 말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당부하고 싶은 거는 이제는 뭔가 조금 더 높은 걸 봐야 되고 넓게 봐야 되고 그러니까 꿈을 더 크게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이제 이민 역사의 세컨드 챕터를 지금 열어가는 그런 시기에 있기 때문에 100년을 훨씬 넘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 꿈을 크게 가지시고 또 우리 2세들 위해서 한국식의 과잉보호 피하시고 2세들 자꾸만 바깥으로 주류 사회로 밀어내주시고 또 전문직에 있는 분들은 또 각성하시고 또 그들의 멘토가 돼주셔서 진짜 서로 상생하고 서로 손잡고
그 한국인의 그 위상을 날리는 네. 그런 미래가 그런 2015년이 오고 2016년이 오고 그랬으면은 네. 제가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치료사회에 이 아주 중요한 부서에서 여러 가지 일을 참 많이 하신 분이 또 이렇게 생활 속에서 우러나오는 여러 가지 도움, 그 조언의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사랑방은 워싱턴주 보험감독원의 로리 와다 슈퍼바이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말의 기방 라디오 사랑방 함께 하셨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건강한 주말, 행복한 주말 맞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